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늘은 마이클 버리 이야기로 영상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분은 2008년 서프라임 경제 위기를 미리 예측하고 공매도를 걸어서 엄청난 수익을 거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프라임은 절대 오지 않을 것이다, 미국 주택시장은 굳건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은 역발상을 통해서 수익을 거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까지 만들어졌습니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봤을 법한 빅쇼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마이클 버리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경제 영화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면 경제 영화가 아니라 공포 영화입니다. 그만큼 서프라임 경제 위기 때 돈의 무서움을 알 수 있는 영화죠. 그리고 이렇게 큰 돈을 벌었던 마이클 버리라면 그만 은퇴하고 편하게 삶을 보내도 될 텐데요. 하지만 한번 역배팅을 통해서 돈을 번 사람은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는 수차례의 공매도, 숏배팅으로 수익을 거두곤 했습니다. 그의 행동을 다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비교적 최근인 9월 말 10월 초 이야기만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분도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만큼이나 트위터를 자주 하시는 분입니다. 요즘 들어 마이클 버리가 트위터에 위기가 왔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9월 29일 마이클 버리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금리 인상 혹은 양적 긴축을 통한 통화 공급 감소보다는 GDP 대비 통화 공급량의 속도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현재 인플레이션이 매우 심하다, 여전히 연준은 긴축을 더 할 수 있다, 이러한 뉘앙스의 말을 하면서 앞으로 추가적인 주가 하락 가능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이 2008년보다 더 나쁘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마이클 버리는 지금 시장을 매우 안 좋게 보고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10월 첫째 날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재 200일 이동 평균선 위에 있는 종목은 13.48%나 된다는 이야기를 했죠. 2009년 서프라임 경제 위기가 터졌을 때에는 1.2%였고 2020년 코로나 경제 위기가 터졌을 때에는 2.8%에 불과했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 경제 위기가 터졌을 때에는 100개의 종목 중에서 2.8개의 종목만이 200일선 위에 있었다는 것이고 나머지 97.2개의 종목은 모두 폭락해서 200일선 아래에서 놀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전히 많은 종목들이 200일선 위에 있기 때문에 더 내려가야 한다, 이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200일선 위에 주가가 위치해 있는 종목들의 비율을 나타낸 것인데요. 2009년도에는 맨 바닥에 있었고 2020년 역시 맨 바닥에 있습니다. 지금은 13.48%로서 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그러면서 마이클 버리는 현재 상황을 2007년 12월과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7년 12월 달을 잘 보면은 이때 당시 주가는 한번 바닥을 찍었다가 일시적으로 쑥 반등했다가 다시 한번 최저점을 향해 쭉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버리가 이 차트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저는 두 가지라 봅니다. 첫 번째는 현재는 바닥이 아니고 앞으로 더 떨어질 여지가 있다. 두 번째는 혹시나 지금 상황에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일시적인 반등에 그칠 것이다. 이렇게 큰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첫째 날 또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미국에는 시가총액이 10억 달러 이상인 종목, 그리고 에비타가 1억 달러 미만인 주식이 218개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에비타라는 것은 1년 동안 회사에 들어오는 현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순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리고 218개 중에서 그중 29개는 시가총액이 100억 달러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엄청난 거품이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거품이 꺼질 필요가 있다, 이것을 주장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주가 하락을 외치고 있는 마이클 버리는 과연 주식을 다 팔았을까요? 6월 30일 기준으로 마이클 버리의 포트폴리오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마이클 버리는 GEO라는 교도소 관련 주식만 들고 있고 나머지는 일제히 풀 매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위기를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뿐 숏 베팅까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현재 관망하면서 시장 분위기를 살펴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포트는 6월 30일 기준의 마이클 버리의 포트이기 때문에 10월달 현재 그의 포트는 어떻게 바뀌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위기를 인식했다면 여기에서 숏 베팅을 했을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마이클 버리의 트윗을 보면 은행 시스템이 무너지는 경제 위기까지 온다, 그런 이야기는 딱히 없죠. 단지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 2008년보다 더 큰 폭의 하락이 올 것 같다는 게 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2008년도에는 과연 어느 정도의 주가 하락이 왔었는지 이것을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S&P 500 지수 월봉 차트인데요. 2008년 서프라임 경제 위기가 터졌을 때에는 고점 대비 57%나 주가가 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에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현재 S&P 500 지수는 고점인 4,800을 찍고 쭉 내려가고 있는데요. 아직은 57%까지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이클 버리의 생각대로 2008년 서프라임 때와 비슷하게 하락을 한다면 S&P 500 지수는 2070까지 떨어진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마이클 버리는 2008년보다 더 큰 위기가 온다고 했었죠. 그렇다는 것은 2070 아래도 바라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70포인트는 2015년도 주가입니다. 그때에 비해 미국 경제 규모가 엄청 커졌는데 2015년도 주가로 돌아간다. 이것은 조금 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요즘 시장이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현재 인플레이션이 유발하는 다른 악재가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CDS 프리미엄과 관련된 레포트를 여러분께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SK증권은 잘 꺼내보지 않았던 CDS 프리미엄이라는 제목으로 레포트를 하나 냈습니다. CDS와 CDS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드렸으니 한번 읽어보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면 머리 아파서 다들 영상을 지금 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관심 있으신 분들만 읽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중요한 것은 이거죠. CDS 프리미엄이 높아질수록 그 채권은 부도 위험이 높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국의 CDS 프리미엄이 올라간다. 이것은 한국의 부도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한국의 우리은행의 CDS 프리미엄이 높아진다. 이것은 우리은행의 부도 위험이 높아진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예시로 든 것은 영국과 독일, 한국입니다. 영국, 독일,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은 꽤 높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이 나라들의 CDS 프리미엄은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렌지색으로 표시된 독일의 CDS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영국의 CDS 프리미엄은 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그만큼 이 나라의 부도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국은 요즘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DS가 올라간다는 것은 이해가 될 수 있지만 한국은 여기에 왜 이렇게 같이 올라갈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투자은행들의 CDS는 코로나 경제 위기가 터졌을 때 이때 당시의 고점 수준을 상회했거나 혹은 이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회색으로 표시된 크레딧 스위스의 CDS는 이미 역사상 최고치를 돌파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 관련해서 며칠 전에 CDS 프리미엄이 역대 최고치라는 기사까지 나왔죠. 이러한 기사가 점점 우리들에게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계 은행만 문제가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미국계 은행 역시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미국계 투자은행의 CDS 역시 2022년에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 달러 인덱스 상승과 함께 급등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중에서는 골드만삭스의 CDS 프리미엄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은행이 2008년 서프라임 경제 위기 대비 재무 건전성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CDS 프리미엄을 비롯한 여러 위험 수치가 이미 2020년 코로나 위기 때와 비슷하거나 이를 상회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이클 버리 역시 경제 위기를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 2008년보다는 더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솔직히 주가가 2008년처럼 고점 대비 57% 이상 떨어지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지만 시장에 딱히 호재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각심을 가지고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것은 비단 유럽과 미국뿐만 아닙니다. 한국 상황도 꽤 안 좋은 편입니다. 최근에 블룸버그에서는 한국에 제2의 IMF가 올 수 있다. 제2의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러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강달러가 지속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일본과 중국이 환율 방어를 위한 정책을 펼칠 여지가 크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아에서 자금이 유출될 수 있고 특히 한국과 태국 같은 경우에는 자금 유출 위험이 더욱더 클 수 있다. 이러한 경고를 날린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한국도 경제 위기를 다시 한번 맞이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될 수가 있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정리를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저를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